안녕하세요, 홍성수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이나 서울에 사시는 분 중에 교보문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일 서적으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교보문고가 있는 교보빌딩은 서울이 대표적인 랜드마크 빌딩입니다. 이 빌딩을 세우고 교보생명을 만든 분은 대산 신용호 회장입니다. 신 회장은 중후장대한 사업을 이끌은 정주영 회장과 최첨단 사업으로 세계를 제패한 삼성 이병철 회장, 서비스 사업으로 국내 서비스 문화를 바꾼 롯데 신격호 회장의 견줄 만큼 보험업계에선 최고의 찬사를 받는 인물입니다. 교보생명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2세 경영에 이른 교보생명이 오늘을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태평로와 종로가 맞닿는 최고의 여지에 있는 24층짜리 교보빌딩 외곽에는 항상 명사들이 글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어울리는 명언들이 내걸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이러한 시도를 한 사람은 창업주인 신용호 회장입니다. 신 회장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무학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전남 영암 출신인 신 회장은 가난한 독립운동가 집안의 6형제 중 5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독한 병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전남 목포로 이주해 하숙집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공부시켰지만 그는 학교 갈 나이가 지나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규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독학으로 일본어와 어문을 익혔고 위인전기를 익으며 배움이 갈증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20살 때 무작정 서울로 와 지인이동으로 중국 대련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대련에서 이육사 등 애국지사들과 교류하며 호연지기를 키워갔습니다. 이후 베이징으로 옮겨 미국 장사를 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댔고 일제 추적을 피해 도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업으로 큰 재미를 봤지만 1945년 해방이 되자 모든 사업을 접고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 후 군산에서 출판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고 이후 면방업과 철강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했지만 성공한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귀국한 뒤 9년 동안 역경이 연속이었습니다. 신 회장은 빈털터리가 되어 아내와 함께 단칸 새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때 일제감정기 시절 조선생명에 근무하다 그만둔 넷째형이 했던 보험업에 대한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가난한 부모들이 학자금 마련을 돕는 일을 보험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1958년 6월 대한교육보험은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치밀한 연구 끝에 세계에서 처음 내놓은 교육보험 상품은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과 맞물려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교보생명은 국내 6대 생보사 중 막둥이로 태어났지만 창립 5년 만에 업계 3위, 1964년엔 업계 2위, 창립 9년이 되는 1967년엔 업계 1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세계 보험 역사에서도 이처럼 빠른 성장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대한교육보험이 보험업계 1위에 오르자 신 회장은 미련 없이 사장에서 이사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본인은 전국 사업장을 돌며 새로운 사업 구상에 몰두합니다. 그는 지독하다 싶을 만큼 완벽하고 집요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1977년 회장이 된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신입사원 면접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나 전문 경영인을 너무 자주 바꾼 일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두 톱을 내세워 서로 충성 경쟁을 일삼도록 하는 경영 방식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 회장이 돋보이는 시적 중 하나는 교보빌딩 지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서점을 만든 점입니다. 힌트는 자신이 정규교육 없이 독서로 학식을 습득한 경험과 라이샤오 주일 대사가 미국에 귀국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특강할 때 한 강연 구절이었습니다. 라이샤오 대사는 패전 일본이 단숨에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두 가지 이유로 첫째는 도쿄대학, 둘째는 이연함이 서점이라고 강조한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금사라기 자리에 서점이 들어선다고 하니 대부분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주무관청인 재무부까지 보험 영업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는가 하면 중소서적상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신창업 회장은 이들의 반대를 설득해 교보문고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교보문고가 우리나라 출판계와 독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을 단숨에 보험업계 정상에 올렸지만 언론 뉴스는 극히 꺼렸습니다.
저도 일선 기자 시절 신 회장을 인터뷰하려 숱하게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은 암 수술을 받고도 경영에 복귀해 왕성한 활동을 하다 2003년 86세를 일기로 운명하게 됩니다. 그는 생전에 보험이 노벨상으로 불리는 세계보험대상을 수상했고 세계보험명예의전당에 헌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국내로부터 보험업계의 큰 스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생전에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남 이녀 중 장남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했었고 둘째는 디자인을 전공해 보험과는 무관한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수술 받고 난 뒤 서울대 교수로 있던 장남 신창재 현 회장을 경영에 합류시켜 결국 그에게 경영 대권을 물려줍니다. 2세 경영인인 신창재 회장은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주역 중 한 사람입니다. 1996년 부친이 부름을 받고 경영에 합류한 그는 2000년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해 명실상부한 2세 경영인으로 행보를 시작합니다. 그가 취임할 때 교보생명은 적자가 2,540억 원의 자산 손실이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등 말 그대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신임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경영 혁신에 착수해 잘못된 영업 관행을 뜯어고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내부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임원들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포브스지는 신창재 회장을 커버 스토리로 다루면서 한 번도 경영인을 꿈꾸지 않았던 의사 출신이지만 교보생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신 회장은 훗날 교보생명에 들어온 뒤 누구 하나 최고 경영자로서 할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리더십과 경영 혁신에 관한 책을 읽으며 독학으로 터득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신 회장은 적자였던 교보생명을 흑자로 전환하는 등 경영 성과를 거둬 현재는 총자산 규모로 생명보험업계 3위로 등극하는 등 착실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 회장 앞에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첫째가 재무적 투자자들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점입니다. 창업 회장이 타계할 시점인 2003년 교보생명의 지분은 신창재 회장 일가가 40%가량 있었고 대우그룹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24%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은 상속세 1,300억 원을 납부하기 위해 교보생명 주식 5.58%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분이 줄어든 상태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어쿼티 파트너스의 주당 24만 5천 원의 24%를 매각하면서 어퍼니티가 2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신 회장 측은 어퍼니티의 풋 옵션 계약까지 맺게 돼 현재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맞고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 회장 측은 지주회사 분리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주회사가 순조롭게 설립되고 지분 정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신 회장의 경영권 방어는 순조로울 것입니다. 약속한 기업 공개와 새 국제보험 회계 기준과 신지급 여력 비율 도입 등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실적 악화가 이어진다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 출신 2세 경영인으로서의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경영인으로 변신 오늘에 이른 신창재 회장은 지난 2010년 부인과 사별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봄빛 여성재단 이사장이었던 정혜원 씨와의 사이에 이남이 있습니다. 한동안 혼자 있다 2016년 현 부인인 박모 씨와 재혼하게 됩니다.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박 씨는 평범한 집안의 여식으로 초혼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회장은 자신이 일찍부터 경영 수업을 받지 않은 경험 때문인지 장남인 신중하 씨를 2015년부터 교보생명에 입사시켜 경영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대학을 졸업한 신중하 씨는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다 교보생명에 입사해 현재는 교보정보통신 신사업 추진 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3세까지 순조롭게 경영권이 이어지려면 현재 안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갈등을 풀고 순조로운 기업 공개 등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창재 회장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보험업계의 스승으로까지 칭송받던 신용호 창업 회장이 대를 이은 이세경 여인 신창재 회장이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보험업계는 물론 재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